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뵈니까 더 반갑기도 하고 너무나 어색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제 집에 드디어 고요함이 찾아왔을 때 발표 준비를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어요. 보통 이제 프레젠테이션 할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청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청중을 딱 떠올렸는데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느님을 불렀어요. 오 마이 갓. 왜냐하면 뭐 교수님들이시지만 또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시잖아요. 저는 교회에서 집사인데 집사 앞에 나와서 이 많은 목사님들을 앞에 두고 뭔가를 말한다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쩌나 하면서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리고 교수님들과 같이 공유할 오늘의 연구의 제목은 바로 이렇습니다. 학습 동기를 촉발시키는 효과적 교양 영어 수업 연구, 그리고 부제목으로 과업 중심 언어 수업. 이 과업 중심 언어 수업이 영어로 Task Based Language Teaching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TBLT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찬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이제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은 직업이 이제 또 교수님들이시고 또 목회도 하시다 보니까 어디 작고 큰 모임에 가면은 아마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기도해 주세요. 식기도도 꼭 목사님이 하신다던가 뭐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저는 학부 때부터 지금까지 영어 교육을 전공하면서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맞습니다. 영어 어떻게 하면 잘해요? 그거 제가 모든 사람들한테 공용되는 딱 한 가지 비법을 제가 정말 알았다면은 저희 여행사 기숙사 벌써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직까지도 연구 중에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은 영어 좀 가르쳐 주세요. 그냥 어디선가 영어 좀 가르쳐 주세요. 이래요. 그래서 영어 한번 배워봅시다. 자, English phrase for today. 오늘 하나 배우고 갈 프레이즈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먼저 읽을 테니까 교수님들이 잘 듣고 따라 읽어주시면 됩니다. 입 안 벌리시고 있으신 분은 나중에 방과후 과제가 있으니까 반드시 입을 크게 벌려서 따라 읽어주세요. The best is yet to come. The best is yet to come. 자, 이제 좀 더 원어민처럼 해보겠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The best is yet to come. 좋습니다. 역시 완벽하신 교수님들만 여기 계셔서 그게 뭔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네,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 뭐 다 알고 있는 걸 물어보냐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프레이즈를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아마 교수님들께서 많이 배우셨던 그런 영어 교실로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교사가 씁니다. 칠판에다가 The best is yet to come 딱 씁니다. 그러면 똑똑한 학생이 있습니다. 물어봅니다. 선생님, 부정어 같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오지 않았다라고 해석이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또 여기 이제 답변을 준비합니다. 성실한 교사입니다. 그건 왜냐면 B 플러스는 여러 용법 중에 have to 또는 must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경우가 있지. 그래서 바로 이 경우도 똑같은 경우인데, 따라서 the best is yet to come은 the best has yet to come과 같고, 직역을 하면 최고는 아직 와야 한다이지만 아직 와야 한다는 것이 아직까지는 오지 않았던 것과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보통 be yet to, have yet to는 아직 뭐뭐하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지. 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여기 계신 교수님들 중에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된다라는 분 감사합니다. 있으면 안 되거든요. 없을 겁니다.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그 이유는 언어 자체에 대한 분석만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언어를 왜 배우죠? 소통하기 위해서예요. 그렇다면은 그 소통하는 상황과 의미에 초점을 뒀어야 되는데 언어 분석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우리가 흔히 입시 영어나 과거의 우리나라 영어 교육 방법에서는
문법 요소를 따로 떼어가지고 배웠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것은 배웠지만 언어의 사용법에 대한 거는 미처 배우지 못한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연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1학년들이 들어오게 되면요, 다양한 경험을 한 학생들이 들어와요. 물론 외국에서 살다 온 이제 아이도 있고요. 또 선교사님 자녀분들도 계시고 또는 대안학교 아니면 또 그래도 다수는 일반적인 입시를 겪은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이들이 언어, 특히 영어는 왜 배우는지에 대한 이게 언어는 소통으로 배운다는 것보다 언어는 시험을 위해서 공부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 영어에서 소통의 도구로서 영어를 재발견하는 의미의 목적을 우리가 달성하고자 했고 또 영어 학습을 할 때 모든 학습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동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가 바로 이런 식으로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영어 수업에서 점차적으로 우리 소통 좀 해보자. 영어로 의사소통 좀 해보자. 그래서 의사소통 중심법으로 이제 교육 방법이 바뀌고 있고 그거의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 과업 중심 언어 수업이라는 것을 제가 들고 와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제가 수업을 가장 많이 하는 학생들은 1학년 아이들이에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필수로 좋든 싫든 간에 모두 다 영어 수업을 1년간 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제 대상으로 제가 과업 중심 언어 수업을 실질적으로 실행을 해보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들고 가는 3가지 질문인데요. 처음 게 1학년 학생들의 사전 영어 학습 경험, 의사소통 중심 학습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사전이라는 거는 제 수업을 진행하기 바로 전까지의 경험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언어 수업에서의 학습자 요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이제 하는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이 TBLT 수업을 그러면 받은 후에 이제 제가 2반을 맡았는데요. 신학과와 기교과를 맡습니다. 그럼 이제 이 반을 따로 떼어서 이제 이번에는 수업을 하였기 때문에 과연 이들의 경험은 어떠할지 같을까요? 다를까요?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이번 2학기 때 제가 똑같은 학생들을 만났는데 그럼 이제 이 학생들한테 TBLT라는 수업을 할 때 그럼 어떻게 1학기부터 더 좋은 수업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3가지의 요점을 들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아까 그 TBLT 제가 말을 하는데요. 그럼 도대체 태스크란 뭐냐? 태스크 우리가 현재에서 태스크 하면은 뭐 직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언어 수업에서는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문제를 소통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는 활동을 태스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 문제가 있고 그거를 의사소통을 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말하는데 주로 이 누난이라는 학자가 많이 리퍼되고 있는데 이게 6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되고 인풋이 있어야 되고 활동이 있어야 되고 교사와 학습자의 역할 그다음에 세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과업의 유형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열거, 다시 말하면 리스팅이고요. 순서와 분류, 비교, 문제 해결, 그리고 개인적 경험 공유, 의견 차이 정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다 제 수업에 활용이 되는 그런 액티비티의 분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은 제 지금까지 TBLT 수업을 저만 한 게 아닐 테니까 그 뭐가 좋았더냐라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할 때 이런 게 좋았답니다. 상호작용의 기회가 많아지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소통을 해서 문제 해결을 해야 하니까. 그다음에 의미와 형태 함께 초점을 두는 아까 처음에 이제 배웠던 The Best is Yet to Come은 형태에 초점을 두는 거였으니까요. 의미와 상황에 초점을 두고 의사소통이란 뭔지를 배우게 되고 상황 중심, 학습자 중심, 그다음에 구어와 문어로 같이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이해 기능도 향상되고 그리고 과업 수행을 통해 언어 능력을 획득할 수 있다 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와 함께 했던 저희 연구 참여자들 이렇습니다. 신과 기교과 이렇게 있고요. 원래는 한 25인데 중간에 이제 주합한 학생도 있고 그다음에 설비에 응답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신과는 남아가 이제 우세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별 활동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조별 활동 때 남아들이 와서 막 빌어요. 제발요, 한 명만 넣어주세요. 막 이래요. 자매 한 명이 있음으로써 이제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교과는 이렇게 남아구가
8명, 영어부가 15명. 그리고 모두 1학년이고 필수로 들어야 되는 영어 교양 수업이고 총 이제 46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거는 저희 수업에 이제 학생들과 어떤 활동을 했는지 좀 이렇게 소개를 하는 그냥 사진들이에요.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도 가만히 앉아있는 활동들은 거의 없습니다.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써서 만든 거를 보여주고 몸으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거는 어떤 수업이냐면 저희 수업에서 독해 교재를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독해는 보통 읽고 푸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것과 연결되는 활동을 제가 이제 보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교재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메디슨이었어요. 뭐 의학. 그럼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넓게 확장을 해서 액티비티는 민간요법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영어로 발표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고무장갑이에요. 근데 고무장갑으로 뭐 이렇게 매일 뭐 불면은 다이어트가 돼서 뭐 폐활량이 높아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뭐 여기도 뭐 딸꾹질을 멈추는 법, 뭐 넥타이를 머리에 두고 뭐 두 바퀴를 돌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만들고 이거를 다 영어로 적고 벽에다 붙이고 그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모든 활동은 영어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태스크 중심의 수업이 진행이 되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챕터 하나 중에 저희가 배웠던 게 fear, 공포라는 주제였는데 그럼 이제 그 공포, 뭐 두려움을 뭐 이렇게 phobia, anxiety 아니면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해요. I'm a hippopotamus girl이래요. 자기는 hippopotamus girl인데 남자인 친구가 있는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새벽까지 자꾸 텍스트를 주고받고 근데 사귀자는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걔는 어장관리를 하고 있다.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걸 보냈어요. 그럼 이제 그걸 보고 또 답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터의 형식을 배우고 이제 이게 다 끝나서 벽에 붙인 후에는 조별로 돌아가면서 거기다가 커멘트를 적고 저는 마지막에 피드백, 틀린 것들을 줄을 쳐가지고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이 독해 함께 이런 태스크 활동까지 같이 진행을 합니다. 연구 방법 중에 이제 절차는 한 학기 동안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3월부터 이제 7월 말까지.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는 first week, second week에는 사전 영어 학습과 TBLT 수업에 대한 경험에 대한 조사, 그다음에 영어에 대한 태도와 학습 동기, 세 번째, 네 번째는 TBLT 수업을 다 한 후에 수업 경험에 대한 이해도와 의견, 일종의 이밸류에이션이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면담을 합니다.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 절차를 해서 결국은 이거는 양적과 질적을 같이 섞어서 했던 믹스 메소드 방법으로 했고 양적은 구글 설문을 만들어서 그냥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그 링크를 보내고 학생들이 답을 하는 형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문제 유형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있는데 일단 뭐 리커트 5점 척도로 해서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성다형, 서술형, 이분형, 다중응답형. 그래서 이제 이 분석은 SPSS로 이제 김유수 교수님께서 많이 애써주셨습니다. 질적은 제 인터뷰를 이제 제가 모든 수업이 다 끝나고 한 방학학원 2주 후에 학생들을 랜덤으로 불러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은 이제 이런 것들로 합니다. TBLT 수업에 어려웠던 점 뭐 있었니? 좋았던 점 뭐니? 그냥 이렇게 맨입으로는 안 되니까 피자를 사주면서 네, 그런 말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게 작게 모여 있을 때 친밀감이 있어가지고 그 우리가 흔히 양쪽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게 문항의 구성 및 신뢰도 개수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아이들이 들어왔을까? 처음에 week 1과 week 2에 진행이 되었던 설문조사의 결과인데 제일 처음에 이제 그런 걸 물어봅니다. 영어 효능감이라는 자기 스스로 느끼는 효능감이에요. 너가 영어 기능이 보통 4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하잖아요. 우리가 listening이 있고 speaking이 있고 네, reading이 있고 writing이 있습니다. 그럼 그 4가지 중에 뭐가 제일 쉽니? 뭐가 제일 어렵니? 또 너는 뭘 제일 잘하는 것 같니? 그런 대답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뭔가 그럴 것 같죠? 듣기가 제일 쉽다고 말할 것 같고 제일 어려운 거는 말하기일 것 같아요. 근데 말하기와 쓰기가 거의 비슷하게 이제 어렵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물어봤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영어를 공부하나? 1시간 미만. 다시 말하면 영문도 공부 안 하는 애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뭘로 가지고 공부를 하냐고 물었을 때 교재 및 참고서 사용이 66.7%였어요. 사실은 요즘엔 교재나 참고서를 많이 안 봐요. 요즘은 뭘 많이 볼까요? 동영상. 그래서 뭐 블로그 이런 걸 많이 보는데 저희 아이들은 여전히 교재나 참고서를 많이 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영어 학습의 그 선호도, 그러니까 영어를 공부하는 걸 좋아하느냐 했을 때 신과 기교과 모두 이 정도의 이제 평균이 나왔고 두 과의 차이는 그렇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제가 이제 첫 시간에 그리고 둘째 시간에 두 번에 걸쳐 설명을 합니다. 있잖아, 우리 수업은 TBLT라는 수업을 하는데 이런 수업이야. 그럼 애들이 나 그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이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런 거에 대한 수업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업과처럼 의사소통 중심의 수업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물어봤더니 한 16명 정도가 있대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렇게 태스크 중심, 과업 중심 영어 수업을 참여해봤습니까? 물어봤더니 한 11명 정도가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태스크는 그룹별로 이루어지는데 그럼 결국 그룹은 협동학습인데 협동학습의 중요도는 과연 얼마나 인식하고 있을까? 제가 물어봤어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신학과에서는 한 42.4%, 기교과에서는 57.6%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정도의 대답에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더 좋다고, 더 많이 필요하다고,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줘야 제 수업이 편해질 텐데 한 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평균.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왜 중요하고 왜 중요하지 않은지를 물어봤더니 중요하다고 이제 쓴 아이들은 말하기 쓰기는 혼자서 할 수 없대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대화하는 게 언어니까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고요.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혼자 할 수 있대요. 또 개인 실력 향상이 어렵대요. 그룹끼리 하다 보니까 묻혀가는 거죠. 또 초등 같대요. 제 이 커멘트 몇 번 받았어요. 왜 일어나서 자꾸 뭘 시켜요? 무슨 초등학교 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영어에 대한 인식도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뭐가 있을까요? 일종의 부정적 인식이에요. 영어 울렁증. 여기 교수님들 중에 영어 울렁증 있으신 분 있으세요? 네, 나중에 저 따로 만나주면 되겠습니다.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크게 제 점수화되어 있고 또 반대로 가장 낮은 거는 관심 있는 사람은 배우면 된다는 소극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담감은 있지만 그래도 누구나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행인 거는 이 사전 경험을 보면은 학생들이 영어 수업이나 사전 경험이 그렇게 아주 나쁘진 않아요. 수업이 다들 흥미로웠었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받은 이제 수업에 대해서. 그런데 적절함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점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같이 가는 줄 알았더니 조금 다른 모습으로 학생들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희망을 가졌습니다. 영어 학습 동기.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내적 요인이 좀 더 강해요. 그래서 확실히 우리 아이들은 내적 요인, 외적 요인을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외적 요인 중에는 이거를 가장 강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취업 및 진학에 필요함으로 공부한대요. 그리고 내적 요인은 국제 사회의 공유여서 공부한다. 그래서 총점은 3.31. 나쁘지 않은 동기부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사전 조사에 대한 결과였는데 결국 영어 효능감, 학습 선호도, TBLT 사전 경험, 영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 영어 수업에 대한 사전 경험, 영어 학습의 동기에서 신과 기독교 교육 간에 큰 차이가 없었으므로 제가 이 두 집단을 동일한 집단으로 분류를 하고 똑같은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다 똑같다는 수업은 정말 최대한 저는 똑같이 어차피 만나는 날짜도 똑같고 한두 시간을 갭을 두고는 매번 월수에 같이 함께 만났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수업하고 거의 최대한 똑같이 티처 팩터가 많이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도 똑같이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달라진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수업을 다 했어요. 15주 수업을 쫙 했어요. 정말 피튀기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이제 우리가 TBLT 수업을 다 했는데 그 너희들은 태스크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하고 있을까? 꽤 높게 하고 있습니다. 4.53은 5점 만점에 4.53은 굉장히 높은 점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서 과업은 짝 그룹 단위로 수행되었다는 걸 이해하고 있었고
낮은 거는 과업은 학습자의 필요에 맞추어 구성되었다는 점에서는 조금 낮은 점수를 상대적으로 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신과하고 기교과가 좀 달라지는 이제 결과가 좀 나오는데, 이거 보세요. 과업은 뚜렷한 의사 전달을 목표로 함, 과업은 학습자의 필요에 맞추어 구성함. 점수가 차이가 좀 납니다. 그쵸? 그래서 일단은 점수를 더 많이 준 과는 신학과예요. 신과에서는 더 많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었고, 특히나 이 부분, 과업은 학습자의 필요에 맞춰 구성하면서 신과는 매우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고, 기교과는 뭐 이러면서 조금 이제 4점이기 때문에 비교가 좀 됩니다. 만족도예요. 전체적인 만족도. 100% 중에 88.4, 38명이 만족스럽다고 했고, 또 불만족 학생도 5명이 나왔습니다. 이제 뭐 만족스러운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을 때는 문법 중심이 아닌 의사소통 중점의 학습이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협동학습의 환경을 만들어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했고, 학습자의 영어에 대한 친밀감을 높여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이제 그 불만족스러웠던 얘기는 이따가 인터뷰에서 나오게 됩니다. 수업 만족도 중에서의 그 문항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 문항이 가장 높은 점수입니다. 30명 이내의 집단에 유용하다. 저희가 정원이 30명이에요. 30명이기 때문에 그룹별 활동을 할 때 유용하다고 학생들이 다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었고, 통합적인 언어 역량 개발하는 거에는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수업 만족도에서 신과, 기교과 이렇게 한번 보세요. 다 누가 우월하죠? 신학과. 신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전 똑같이 했습니다. 차별 안 했고 똑같이 하고 정말 최대한 시간 배분과 제가 이제 그 티처 레슨 플랜을 짤 때도 정말 똑같이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일단 이렇게 다른 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만족도에. 그렇죠? 수업 참여도. 수업 참여도는 학생들한테 네가 얼마나 열심히 참여했느냐, 어떻게 참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제일 많이 했던 게, 과업 수행 시 궁금한 사항은 교수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했대요. 맞아요. 진짜 질문이 많아요. 이제 그룹별로 해놓고는 제가 많이 돌아다니면은 계속 불러요. 프로페서 막 불러요. 그럼 이제 제가 가면은 뭔가 해결이 되니까. 그럼 여기서도 저도요, 뭐 저희도 봐주세요, 막 이러면서 계속 불러요. 그러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질문을 했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좀 찔리는 부분이 있겠죠. 영어로 수행하는 과업은 영어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어렵죠. 왜냐하면은 너무 민망하잖아요. 한국말로 잘하는데 막 영어로 하고 막 이러는 게 얼마나 민망하고, 참 교수님들 해보라 그러면은 하시겠어요? 힘들어요. 진짜 민망하고 좀 그러다 보니, 또 거기에 이제 이게 그룹 활동이다 보니까 한 사람만 한국말 해도 싹 다 한국말로 번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아마 참여도 평균이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이제 인터뷰 결과, 이제 질적 분석을 통해서 제가 그 thematic analysis로 이제 좀 많은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3가지의 분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학업 성취도 관련합니다. 뭘 했든 간에 일단 성적이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태스크를 했든 뭘 했든. 일단 본인들 말로는 영어 실력이 좋아졌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학생들의 프리테스트와 포스트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똑같은 시험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학생의 점수가 15점 이상은 오릅니다. 오를 수밖에 없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스스로도 올랐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영어로 단 한마디도 어딘가에서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뭔가를 해야 되고 앞에 나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계속 했으니까 조금씩의 오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업 시간마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주어져서 거기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특히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주제가 주어져서 영어 실력에 도움이 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국 가서 피자 딜리버리를 시키는 거예요. 되게 쉬울 것 같죠?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전화를 해요. 도미노스 같은데, 나미너스 같은데 전화를 하면은 막 물어봐요. 뭐 너 노는 어떻게 할 거냐? 피자 우리는 그냥 넘버원 뭐 수프림 피자 이러면 끝나잖아요. 근데 뭐 노는 어떻게 하겠냐? 뭐 탑핑은 뭐 에브리띵 이렇게 말하면 정말 이만큼 다 쌓아서 오니까 그거 자체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실제로 연습을 해보면서 호텔 예약하기,
뭐 부킹이 잘못됐으니까 고쳐주세요라고 말하기.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해볼 수가 있어서 학생들이 재미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 실력에 그런 게 도움이 됐다고 말하는 거고, 저희는 이제 연극도 했고 영어 찬양 발표도 했어요. 저도 아까 보니까 막 그 찍어올 거 되게 아쉬워요. 그래서 연극도 영어 발표 찬양도 했는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발표 활동들이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자신감을 불어넣었다고 얘기를 하고, 솔직히 영어를 포기할까 했는데 그룹 활동이 많아서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갈까봐 더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어도 더 많이 찾게 되고 발음도 찾아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게 맞거든요. 그룹 활동에서는 나만 못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했다는 학생들이 있었고, 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이게 말이에요. 그 말투를 참 흉내내면 좋겠는데, 못하는 애들도 있고 MK도 있고, 그 미션 키즈라고 부르나 봐요. 그렇죠? MK도 있고 해서 실력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도 서로 긍정적으로 도와주셔서 이게 도움이 됐어요. 잘하는 애들이 실수를 고쳐주기도 하고, 또 못하는 애들이 질문하면 잘하는 애들도 더 공부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래서 저희가 흔히 이제 이론적으로는 레벨을 딱딱딱딱 나눠서 수업을 진행하면은 교사는 사실 편합니다. 근데 이게 잘하는 학생들만 모아놓고 못하는 학생들만 모아두면은 어떻게 될까요? 영어를 배울 때 중요한 건 인풋인데, 못하는 아이들은 계속 듣는 소리가 못하는 아이들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왜 영어 잘하는 외국인들하고 영어 하다 보면은 좀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왜냐면 그쪽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피드백과 이런 거 해주면서 끌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레벨로만 플레이스మెం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의적 영역, 영어에 대한 흥미가 높아졌어요. 나도 잘하고 싶어요. 나 혼자 하는 학습보다 같이 하는 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틀렸는지 맞았는지도 모를 때가 많은데, 같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로 확인해 줄 수 있어서 안정감 있게 공부할 수 있었어요. 또 여기는 제가 일반 학교를 다니다 편입했는데 일반 학교에서 그룹 활동 때 못하면 그냥 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가장 놀라웠던 건 그룹 활동 때 아무도 안 버리는 거예요. 못해도 역할을 주고 같이 이끌어주는 게 놀라웠어요. 신학교라 그런가 봐요. 이랬어요. 어떤 학생이. 정말 진지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 또 비교과의 얘기들도 있습니다. 수업이 그룹 활동이나 협동 활동에 맞춰졌는데 운이 안 좋으면 그룹에 마음이 맞지 않는 애가 물을 흐려본대요. 그래서 영어 수업에 딴짓하고 대충 하려고 하고 그런 거 있었어요. 진짜 마음이 잘 맞는 그룹이었으면 즐겁게 할 수 있었는데 귀찮아하려는 애가 있으면 그 애랑 같이 하기 힘들었어요. 이러면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룹 활동이. 그리고 그 태스크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도 사실은 저도 보였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기국과 애들이 성적이 좋은 편이잖아요. 자기네들 성적 좋다고. 그래서 외국 살다 온 애들도 있고 대안학교 출신도 있고 해서 영어 편차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는 애들만 좀 더 튀고, 안 그런 애들은 조용히 있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영어 조금 잘하는 애들은 여기서 자랑스럽게 좀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도미넌트하게 몰고 가는 학생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수학 개선 방안. 과제 제출 기간을 연장해달래요. 그리고 교수자의 영어 인풋을 늘리죠.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부터 수업에 이제 영어로 다 진행을 합니다. 딱 들어오면은 hello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이 뭐야? 영어로 하는 거? 이런 표정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난 계속 영어를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영어를 쭉 하면은 점점점 애들이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일그러지면서 한 학기 내내 설마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이제 좀 그 반응이 있는데,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제가 더 답답해서 한국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말이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잡아가는데,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다 좋아하는데 여기서는 과제 시간을 하지만 여기서는 교수님께서 영어로 말해주는 게 도움이 됐으니까 계속 더 많이 말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그냥 듣고는 싶은 거예요. 더 많이 영어로.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는 너네가 원하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90% 이상은 영어로 하겠습니다. 이제 해서 영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사실 영어로만 말하라고 했는데도 뭐 꼭 그래야 하나 싶어서 잘 안 한 적도 있어요. 차라리 한국말 하면 별점을 준다던가 그런 구제를 강하면 더 영어를 잘 쓰지 않을까요? 규제를 강하래요. 그러니까 뭐 한국말 쓰면은 마이너스 1점 뭐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희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태도가 좋은 편입니다. 굉장히 좋은 결과입니다. 학생들은 동기도 있고요.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집중해서 하는 태도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 티베트 수업을 제가 이제 해봤더니
괜찮은 것 같아요. 학업적 지도나 동기 유발에도 효과적이고, 단 이제 이 협동학습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특히 이제 언어 수업에서만큼은 랜덤으로 구성하기보다는 이렇게 레벨과 그다음에 성향을 잘 분석해서 한 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힘듭니다. 제가 힘들어요. 제가 이제 한 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강사 선생님 세 분이 계시는데, 이제 이런 수업을 이제 저희가 진행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영어 수업 중에 1학년 필수 영어 수업만큼은 저희가 갖고 있는 목표가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되도록 해주고, 영어 학습의 태도를 바꿔줘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걸 좀 키워보자. 그걸 갖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다 만들고, 설명을 하고, 평가하고, 또 특히나 이 평가 부분은 학생들이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다 보니 이 평가 부분까지 제가 아주 세세하게 합니다. self-evaluation, peer evaluation, teacher evaluation 다 너무 세분화되게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수업을 하고 나면은 힘들죠, 서로.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으나, 그러나 저는 이제 이 연구 후에 제가 지금 공개하진 않았지만 시험 성적, 그야말로 숫자화된 성적이 있는데, 학생들의 그 실력이 처음과 끝과 비교했을 때 적어도 평균 8점 이상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일단 학생들이 즐거워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학생들이 얼굴이 밝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고, 또 교수님들 중에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평소에 이제 영어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셔서 저나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 조언해 주실 게 있으시면은 마음껏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신과하고 기독교 교육과하고의 어떤 차이점이랄까요? 어떤 식으로 동기를 다르게 유발하는지. 이게 제 생각에는 신과와 기독교의 어떤 그 과 자체의 특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이렇지 않았고 재작년에도 이렇지 않았는데 이제 달라진 그룹의 그냥 한 형태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아직 여기에 오랫동안 있지 않았지만 제가 교수님들한테 들었던 얘기는 주로 신과들이 조금 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이고, 기독과 학생들은 항상 같이 뭔가를 한다는 거를 이렇게 잘 하고 좋아하는 편이라고 들었는데, 이번에 1학년은 조금 다른 반대인 성향을 조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예. 네. 아까 그 학생들의 반응 중에 네. 이런 수업 자체가 초딩 그런 거부감을 나타내는 그런 학생들이 신과하고 기교과 중 어느 쪽이 더 많았는지, 그리고 그 문제에서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네. 구체적인 그 명수를 제가 말씀도 드릴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신과는 1명, 네, 기교과는 두어 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은 태도부터가 일단 자 일어나서 돌아다니면서 뭘 합니다라면 일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왜 일어나요? 그냥 앉아서 그냥 풀라고 하는 건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은 제가 해결하는 거는 조금 개인적으로 어프로치를 합니다. 이렇게 가서 이거 해보자, 이거 나랑 해볼래? 이러면은 이제 교수니까 이렇게 싫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맞춰줍니다. 걔 그 눈높이와 요즘 이래서 이렇게 하기 힘들지? 근데 이거 해봐라? 생각보다 재밌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좀 달래가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이라기보다도 저는 오늘 교수님 그 발표 굉장히 그 격려랄까 고무가 되는 게, 우리가 국제화 시대에 영어로 수업하는 환경을 만들자고 많이 얘기했지만 잘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조금씩이지만 교수님의 수업을 통해서 그게 가능해질 수 있고 가능했다는 거, 네. 굉장히 저는 그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좀 더 계속해서 발전되면 아마 학생들을 직접 이제 다른 영어뿐 아니라 다른 과목도 영어로 말하면서 하는 수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하는 기대를 좀. 네. 저희 학생들이 사실은 이게 클래스룸 랭귀지예요. 반복되는 프레이즈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힘들어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가면은 익숙해지고 마지막에는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일주일에 2번씩 만나다 보니까 프리퀀시가 좀 잦아요.
그래서 그만큼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대할 때는 영어 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일종의 압박과 이제 그런 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일 중요한 동기부여는 사실은 비행기를 타고 잠깐이라도 어디 이제 외국 나가서 외국 사람들과 만나고 조금 정말 그 피부에 와닿는 경험을 하면은 확 달라져요. 그래서 그게 언제 보이냐면은 1학기 후에 이제 외국에 잠깐 나갔던 애들은 왜 선교도 가고 하잖아요. 열심히 해요. 하면 되겠거든.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학교에서 좀 이렇게 특히 좀 저학년들한테도 해주면은 저한테는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